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지역구 5선 의원인 정 의원은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친윤계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에선 정무수석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서실장 제안을 수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과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들과 야당과의 소통에 더 주력하고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제를 제한 없이 다뤄보겠다며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받고 답한 건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을 즈음한 기자단 오찬간담회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윤 대통령 이채 비서실장을 소개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2개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은 건 재작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중요한 그 이런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좀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상일 변호사께서는 앞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좋게 들었어요. 좋게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흡족해 하지 않을 테니까 총리라도 좀 이렇게 흡족한 인사를 좀 인선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겠다 이러는데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찍어내고 그런 과정에 맨 앞에서 서가지고 그 일을 해내고 그다음에 당을 완전 대통령 중심의 당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아직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들은 과거 얘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과거 얘기고 최근에 보여주신 게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게 이렇다 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악화일로를 걷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뿐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질문도 받으시고 뭐 태도도 바꾸시려고 하는 거 좋은데 뭐 비서실장이 좀 미흡하다 그래도 저는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리 인선인부터라도 정말 국민 통합, 그다음 총선 민의에 드러난 그 총선의 민심 이런 것들 좀 받아 안고 본인께서 본인 좋은 쪽으로만 자꾸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쪽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조간 보실 때 앞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얘기 좀 상당히 눈길을 끄는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네.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참 오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치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게 정치가 아니라면 뭐였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 그다음에 여당이 우리들이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총선 민의를 과연 반영한 것이냐 그런 인사냐라고 하면 거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점에서는 실망하는 분도 있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대할 면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대통령의 저런 변화 다짐이 글쎄요. 그런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하거든요.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변화를 지금 요구받고 있고 심하게 말하면 지금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끌려가듯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렇게 오늘 브리핑룸에서 많이 웃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보이려고 애썼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혹시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은 사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면 나라의 최고 공복인 대통령은 그에 따르는 게 대통령의 의무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수를 읽어보시죠. 지금부터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김포에서 재선 국회의원 하신 거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믿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입니다. 제가 당의 많은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 일단 그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님. 예,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 오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정무수석 등 여러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지켜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국정 방향, 큰 줄기에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조금 수용하실 전향적으로 좀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인지 좀 큰 줄기에서라도 간단히라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좀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편하게 하죠. 오늘 정부수석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글쎄, 하여튼 여야 정당 또 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년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물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세워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치중했다면은 이제는 뭐 또 새로운 과제들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지난 2년간 저희가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더 국민들과 소통해서 또 고칠 거는 고치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또 정치권과도 대화를 해서 또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는 그런 점에 좀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신임 정무수석이 당에서도 어떤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고 저는 뭐 우리 정무수석과 함께 일해보거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잘 하실 거로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 없으시죠? 신임 수석하고 네. 연합뉴스의 광민서 기자님. 예. 저 연합뉴스 광민서라고 합니다. 그 비서실장에 이어서 정무수석님까지 발표하신 이유 궁금하고요. 후임 총리 지명하실지 언제쯤 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그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신임 수석님하고 좀 얘기하시죠.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